제15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오늘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개막해 5일간 펼쳐집니다.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주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노사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15회를 맞는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오늘 개막해 5일간 영일만 밤하늘에 불꽃 그림을 그립니다. 지난해보다 불꽃쇼는 더욱 강렬해지고 첨단 기술과 빛을 활용한 전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행사가 열릴 영일대 해수욕장, 메인 행사장 앞 바다에 바지선 7대 외에 북쪽 영일대 해상 누각 앞에도 바지선이 추가로 배치돼 불꽃 공연장이 더 넓어졌습니다. 매일 오후 5시 버스킹 등 음악 프로그램이 있고 주제 공연은 수요일과 금요일 2차례 무대에 오릅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관 조명을 배경으로 레이저를 활용한 반짝반짝 팡팡쇼가 이어집니다. 토요일 메인 행사인 국제불꽃쇼는 지난해보다 더욱 화려하고 규모가 커졌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영국, 중국 팀과 우리나라 한화팀이 각 15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기교와 화력을 총동원합니다. 올 행사에서는 또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해 메인 무대를 벗어난 곳에서도 음악을 곁들인 불꽃의 향연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과 많이 달라진 점은요. 포스코 포항제철소 3.2km 경관 조명과 레이저와 연화 연출 그리고 다양한 음악들이 함께 어우러진 경관 조명쇼를 저희가 9시부터 9시 10분까지. 올해 주제인 빛으로 일어서는 포항답게 이번 행사를 통해 포항을 짓누르는 자연재해와 경제난을 털어버리고 제도약의 원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해양문화 관광도심을 대내외에 알리고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포항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토요일 메인 행사 날에는 구호광장 포항세관에서 두호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미군 캠프 리비와 각급 학교 등 28곳에 11,000여 대를 댈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이 마련됩니다. 유례없는 폭염의 한가운데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무더위가 최대 관건이어서 개최 시기 조정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때 경고 파업까지 갔던 경주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노사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공공연대 노조 자원회수시설 분회와 주식회사 경주환경에너지는 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조건 저하 금지 그리고 추석 상여금 2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하고 8월 1일 단체 협약 조인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17일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민간 위탁 철회와 직접 고용,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포항 자이아파트 입주 예정자 100여 명은 오늘 서울 종로구의 GS건설 본사 앞에서 부실 시공과 소방 허가 의혹 등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가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한 채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입주 예정자들은 국토교통부와 전국의 GS건설 분양 현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부가 직접 대기업의 횡포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입주 예정자들은 단지 내 소화전이 비어있고 스프링클러 일부가 녹이 슬거나 물이 새고 있는데 관할인 포항 남부소방서가 어떻게 소방 허가를 내줬는지 책임자의 명확한 설명과 허가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소방서장을 면담했습니다.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이 없는 곳에서도 불법 행위로 적발돼 벌금을 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정지 신호가 켜진 도로 위, 앞서 나가 있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출발합니다. 포항의 한 주택가를 달리던 또 다른 차량. 바로 멈춰서야 하지만 아랑곳 않고 그대로 주행합니다. 주행 도중 갑자기 비상등을 켜더니 중앙선을 넘고 불법 좌회전을 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경찰도 단속 카메라도 없었지만 이 차량들은 모두 범칙금을 물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다른 차량의 신고 때문입니다. 블랙박스가 보편화되고 스마트폰 앱이 활성화되면서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교통법규에 대한 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500여 건에 불과했던 공익신고 건수는 지난해 3,500여 건으로 4년 만에 7배나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았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방향 지시 등 위반, 중앙선 침범이 뒤를 이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이나 단속 카메라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경찰은 위반 정도가 약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단순 경고로 처리하고 있다며 제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8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째 임시회를 열어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안건 17건을 의결했습니다. 서재원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해 질책보다는 성과 현장 중심의 감사가 되도록 나열식 자료 요청은 배제하고 의원 모두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5분 자유 발언에서 차동찬 의원은 우현동 기업형 임대주택의 자연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 백강훈 의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전지사업 투자와 관련한 지역사회 신뢰 문제에 대해 김성조 의원은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의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렬한 햇볕에 농산물도 타들어가 농민들 마음도 새까맣게 타고 있는데요. 물가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햇볕에 사과가 노랗게 변했습니다. 일부는 색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속도 푸석푸석합니다. 추석쯤 출하하는 사과가 타들어가자 농민은 애가 탑니다. 지금 올해는 이상기온 때문에 일소패도 심하고 탄저병도 엄청 심합니다. 폭염은 축산 농가도 덮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폐사한 닭만 204만 마리, 돼지도 9천 마리에 이릅니다. 농가는 초비상입니다. 이곳 양계장은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런 냉방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의 온도는 약 31도로 바깥 기온보다 5도 낮습니다. 지난해 살충제 파동을 겪은 산란계 농가는 이번에는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산란율이 줄어들고요. 온도가 한 38도 정도 가면은 닭이 죽습니다. 농민들은 축사 온도를 1도라도 낮추려고 지붕에 물을 뿌리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 차량 114대를 총동원을 해서 물을 뿌려서 축사의 온도를 낮추고. 농축산물 출하가 줄면서 물가도 올랐습니다. 햇볕을 조심해야 하는 배추는 한 달 만에 65%가 올랐고 시금치는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여름 대표 과일 수박은 한 달 새 13% 올랐습니다. 축산물 가격도 돼지고기는 한 달 전보다 10.6%, 닭고기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보름째 이어지는 폭염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치솟는 농축산물 물가는 좀처럼 잡히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폭염 장기화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4,800여 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냉방비 9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도내 재난도우미 17,000여 명을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또 가축 폭염 피해 방지와 보험 가입 사업 등에 68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여름 폭염으로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2명이 숨지는 등 13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가축 17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경주시가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오늘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신라 역사관 건립과 양남 간포간 국도 2차로 건설, 그리고 농소 외동간 국도 건설 등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주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문화재청장을 만나 신라 환경 핵심 유적 복원 등 현안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대형마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300여 평 매장 내 진열 상품을 모두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이 나자 소방차량 20대와 포크레인 등 장비 15대, 소방인력 7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데다 인화성이 높은 상품들이 많아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경찰과 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포스텍은 오늘 포스텍 융합연구동에서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스포츠산업 융복합 협력 정책 제시와 산학연 협업, 스포츠산업 융복합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첨단 기술 기반 스포츠산업의 혁신과 도전, 새로운 출발점에 서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포항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우즈베키스탄 20살 B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름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더위의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찜통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덥습니다. 밖에 조금만 서 있으면 건강한 성인도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연일 뜨거워진 날씨 탓에 더위 체감 지수와 불쾌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기화된 더위에 지치신 분들 많으시죠?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풍기를 오래 틀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이때 모터 쪽에 알루미늄 캔을 부착하면 열을 흡수하고 발열시킨다고 합니다. 또 공포영화를 보면 체온이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육과 혈관을 수축해서 체온을 떨어뜨린다는 건데요. 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어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 오존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34도에서 3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 낮이 되면 울릉도 34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조금 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포항에서는 2018 포항국제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시원한 바다에서 불꽃 보시면서 더위를 잊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날씨였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북교육청은 도내 각급 교육시설에 냉방비 5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학교 냉방기 보급률은 100%지만 전기요금 부담으로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긴급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방학 중이라도 일부 고3 수험생은 학교에 나오는 만큼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5년간 125억 원을 투입해 대학의 창의적 자산을 실용화하는 브릿지 플러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대학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과 기술 이전, 기술 창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포항공대와 고려대, 부산대, 아주대 등 18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7월 25일 수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